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자, 이번에 정진석 실장, 그 다음에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 인선 발표할 때고 똑같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인선 이유를 쭉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핵심을 보면은 민심 정치 기능을 좀 되살리겠다. 자, 그리고 DJ도 지금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한 2년여 만에 복귀한 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민심 정치를 가능해서 민심 정치를 좀 활성화시켜서 전국을 그야말로 이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민심 청취해서 전달하고 이러는 데는 또 법률적인 지식이 전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법조인을 임명했다. 이런 취지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많은 관심과 또 우려를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최근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뭘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한 달 안에 지금 결과물을 내놓겠다. 이 얘기가요.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지금 상당한 파장을 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야권에서는요, 요 사실을 갖다가 그야말로 이제 검찰 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구도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갈라치기 전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특검을 말하자면 이제 그 특검 방파제로 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여권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인데, 자,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출근할 때 말이죠.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쭉 물어보니까 오로지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이런 뭐 야권의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추후 소상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좀 여운을 남겨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언론에서 그리고 이제 국민들, 특히 우리 자유우파 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아니 왜 내내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4월 11일 10날 선거가 끝났는데 근데 그 이제 5월 초 엊그제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5월 2, 3일. 예.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얘기하느냐? 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자유우파들 사이에서도 이 많은 뭐라 그럴까요? 비판 그리고 우려들이 따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원석 총장이 다시 한번 말한 그 취지를 여러분께 새롭게 보도되는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당팔이라고 하잖아요. 어수선한 거지만 당수가 8단이야. 그러니까 알 거 다 알고 셀 때는 세게, 약할 때는 약하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이 정치 선수다 이거죠.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이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이 항상 겉으로는 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소실껏 할 적에는 여권과 각을 세운 과거의 사례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특징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6말 7초에 당 대표를 뽑는다. 이거 뒤로 한 달 이상 넘어간다. 저도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늦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한동훈의 이번 총선 전략은 완전히 참패한 것이다. 자, 그리고 룰 개정, 한동훈을 염두에 두고 룰 개정은 안 한다. 물론 뭐 구구절절이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합리적이고 순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핵심은요. 이 총선 책임론을 한동훈 쪽에다가 완전히 몰아붙이고 있어요. 바로 그냥 작전 실패라는 거죠. 이건 지금 여권의 잠룡들도 일제히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시키는데 황우려가 거기에 이제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자, 이 의도는 볼게요. 이 책임론을 세게 집어넣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프레임을 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요. 이 조영남 가수가 아주 뭐 우리 국내 최고의 명가수들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조영남, 남진 나오나 이러지 않겠어요? 조영남도 지금 이 김광일 그러니까 조선일보 지금 유튜버 방송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개인적인 입장도 내놓고요. 그리고 이제 나훈아의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똥돼지라고 했잖아요. 뚱뚱. 예, 요거와 관련해서도 또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조영남은요, 이 김정은이를 건든 게 아니고, 아니, 나는 뭐 기소만 되더라도 이 방송 MC 진행을 하다가 쫓겨나는데
도대체 이재명과 조국은 왜 못 잡아넣느냐? 지금 정계에서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느냐? 한마디로 이거를 또 이재명과 조국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중 가수들, 그러니까 대중의 지지가 센 이런 가수들이 얘기하는 게 그만큼 정치판, 그리고 이재명과 조국의 이런 그 범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이 동참하고 있는 점, 이 점은요, 이 가수 김문구이가 그동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왜 우파에는 가수들이 이 연예인들이 하나도 없나? 그랬는데요. 이런 이제 선수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 번씩 하나씩 이제 풀어드리겠는데요. 자, 윤 대통령이 오늘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면서 민정수석 비서관의 전 법무차관. 그러니까 이제 이 김주현 법무차관은요, 이 정치적으로 본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출세하신 분이에요. 그때 대검차장도 하고 법무차관도 하고 말이죠. 예. 자, 그런 분인데, 자,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 그 다음에 김주현 수석의 입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직접 발표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민정수석실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하겠다고 하는 판단한 계기는 바로 뭐냐? 예. 아무래도 민심 정치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이 언론사 사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으로부터 이런 조언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직접 결심하게 된 결국은 계기는 주변에서 쉽게 얘기해서 언론 그리고 주변 인사들 모두가 민심 정치 기능을 부활하라. 이 의사를 받아들인 거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둔 이유가 있어서 다 한 건데 현 정부에서는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했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 그러니까 이제 야권에서 민정수석 부활하는 걸 갖다가 이제 검찰 권력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특검 이거 방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폄하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김대중도 다 이거 다 만들었잖아. 그런데 그게 무슨 이 권력기관 장악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하고 회담할 때도 민심 정치 기능을 지적하면서 일선 민심이 대통령께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요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야당 너희들도 이거 필요하다고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자가당착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공을 다시 민주당 쪽으로 돌려주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야당에서 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어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건 국민을 위해서 민정수석을 설치하는 것이고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부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하고 그리고 정보 자체가 법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법률가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왔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여기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은 제가 풀어야지 왜 민정수석이 이걸 풀겠느냐. 그래서 확고한 소신을 갖고 민주당 측의 이런 반론에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민정수석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말이죠. 지금 그동안의 3실장 6수석 체제에서 3실장, 그러니까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그리고 6수석에서 정부, 홍보, 시민사회, 경제사회, 과학기술, 여기에서 7수석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윤 대통령이 왜 이 민정수석을 번안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압축하면 언론도 주변 인사도,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이도 이거를 건의하더라. 그 다음에는 DJ도 이거를 부활시킨 것 아니냐. 그만큼 민심 반영이 중요하다. 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민심 정보를 다루다 보면은 이제 법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법률가를 임명했다. 요렇게 지금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 그러면 김주현 수석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우선 서울 출신이고요. 서라벌 고등학교하고 서울법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28에 사시 합격했고 89년도에 서울지검에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의 형사 1부장,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을 맡아서 주요 형사사건과 특수사건을 지휘한 바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이 법무부 대변인 기조실장 검찰국장을 거쳐서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퇴직을 해서 김현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로서는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겪은, 이 코스를 밟은 이 엘리트 검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대통령도 법무행정을 두루 경험했고, 풍부한 국회관, 그리고 국회 경험, 그리고 이제 언론 경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서 임명했다. 그 임명의 취지를 설명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주현 수석도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민정수석실을 역대 정부에서 쭉 운영해 왔었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왔다. 저는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공직기관과 법률비서관실 업무가 이관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편함이나 또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과거 사정기관에서 올라온 수사 관련 정보는 민정수석실에서 수집했는데 업무 범위 내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냐? 이런 또 질문도 나왔어요. 그러한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민정비서관실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은 차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요,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취지, 그리고 김주현 수석의 이런 발언 내용요, 상당히 적절한 측면에서 그야말로 이 절제된 언어와 그리고 이제 이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 이 입장 발표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임명식은 상당히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된다. 그래서 맨 먼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뭐 이 윤 대통령이 아시겠지만은 이 김주현 수석의 그래도 얼굴이라도 좀 여러분들께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요, 이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이 그동안에 잠잠하게 조용히 있었는데 요즘은 언론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 출근길에서 이 언론의 인터뷰에 응했어요. 자, 한마디로 지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번에 창원지검을 지난 2일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송경호 지검장으로부터 주요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빨리 하라. 전단팀을 구성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여권의 여건대로, 야권의 야권대로 우선 기본의 양쪽 측 입장은 서로가 찜찜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예.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좀 찜찜하다. 이런 반응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오늘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이렇게 돼 있어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only 영어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이 만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왜? 지난번에는요, 이 만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 5월 2일 날, 이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지금 지금 보고를 받고서 지시한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는 이렇게 됐습니다.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 그러니까 신속, 철저, 그 다음에 진상 규명, 이렇게 명확히 규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어떠한 사건과 관련해서든 누가 질문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언론이 됐든 그러면 국회에서든 간에 질문하면 항상 이원석 총장 뒤에 따라다니는 말은요, 증거와 법리예요. 정무적 판단은 일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증거와 법리. 이게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다니는 말인데, 이게 이제 이원석 총장의 기본적인 인식의 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석은 철저하게 증거와 법리.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과거에 특수부장 시절에 말이죠,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이 비토되는 거, 거부되는 거, 예, 한 건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100% 영장 발부율이 이원석 총장의 이 브랜드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증거와 법리가 뒷받침된다. 이렇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는 거기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얘기는 뭐냐?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부 해석을,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전부 다 정부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이 정부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지금 야권에서는 지금 여권 공격용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 최상병 특검을 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김건희 특검을 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특검 물타기다 이거요. 요걸로 이제 지금 야권에서는 공격을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 공격 포인트는 바로 뭐냐? 그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 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 그래서 이제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갈등을 이제 계속 지금 부채질하고 있는데 뭐냐? 이미 여러분들 지난 연말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인 송경호, 요 세 명이 반윤 전선에 지금 반윤 전선을 펴고 있다. 예, 요래서 이재명이나 조국 이런 문제 이런 수사를 사실상 소홀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은 이제 임기전에가 놓아주지만 송경호 같은 경우는 지금 한직으로 보내서 서울고검이나 이런 고검장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설까지도 루머까지도 싹 정가에 돌았어요. 찌라시 뉴스처럼. 예. 자, 그런 연후에 이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야권에서는 요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총장을 지금 갈등설을 지금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한다. 요렇게 오늘 아침은 이제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냐 이거예요. 물론 검찰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동안에 하고 싶어도 총선 때문에 못했어. 요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지금이냐는 의문은 계속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밝힌 이유는 뭐냐. 총선이 끝났기 때문이었다. 예. 그래서 요 사안을 정치적인 이슈로 야당이 쭉 키워왔으니까 총선 때 얘기하면 얼마나 정쟁이 시달리겠느냐.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검 도입을 앞두고 수사를 뭉갰다는 비판을 또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수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요런 얘기가 검찰에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처벌 가능성 이건 없다. 이건 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1회에 100만 원, 연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죠.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요, 지금 최재형 측에서도 고발을 했지만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제로다. 다 오히려 최재형이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본래 9일날 소리소리 대표 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부르려고 했는데 이 소리소리에서는 지금 이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핑계처럼 핑계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김건희 여사 추가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소리 수사가 그렇게 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게 지금 이달 내로 정리하겠다? 이게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말이죠. 지금 이제 여권에서 좀 불길하게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이화영 술판 가지고 지금 이원석 총장이 한마디 했잖아요. 이 공당에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냐? 왜 이화영 진술만 믿고 이 난리를 치느냐?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도 한번 때렸으니까 여권도 한번 때리겠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겠다.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요런 구도로 또 이 김건희 여사 이 백 사건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원석 총장이 더군다나 말이죠. 임기 내에 끝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더 큰 이제 의혹을 받는 상황이 아니냐. 예, 더군다나 말이죠. 이 백그라운드가 이 법조계 원로들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 여사 사건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수사하라. 안 그러면 국민 신뢰를 검찰 전체가 잃게 된다. 요것도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 안 하는 데 대한 반발로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이 좀 지부정적인 시각을 더 덧붙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의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오늘 김태현 쇼 SBS에 나왔고요. 그리고 KBS 인터뷰도 나왔어요. 여기서 한 발언을 보면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총선 전략이 잘못됐다. 2조 심판이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 여권의, 그러니까 여당의 전략, 그러니까 비전을, 정책을 갖고 승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 요거를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6말 7조로 예상된 당대표 선출 이거
이거 상당 기간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리고 관리형이냐 그 다음에 혁신형이냐에 따라서는 난 뭐 이거 무슨 소리냐 지금 혁신할 것도 혁신해야지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586 청순이다 2조 심판이다 했는데 여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대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런 구도를 짜는데 소홀하지 않았느냐. 예.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의 그 2조 심판을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지연될 경우를 가정해서 일각에서 이 한동훈 출마 가능성이 대고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딱 잘랐습니다. 자, 당연히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얘기죠. 예, 그리고 상대방이 정권 심판하니까 맞불 작전으로 우리가 이 심판론을 제기했는데 비전 제시가 더 중요했다고 본다. 그리고 보수 정체성 강화가 시급하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외연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진보 쪽 인사를 대거 영입한다든지 진보 쪽 정강 정책을 받아들인다든지 했는데 우리 보수층들이 굉장히 당황하거나 분산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서는요 당 안팎에서 6말 7조를 이야기했는데 당은 당규상 필요한 최소 시간이 40일이다. 6월 말이면 5월 20일부터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 룰 확정 문제나 후보들이 준비하는 기간도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장의 이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이와 관련해서는 비대위 일에 제한을 두기가 어렵고 관리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민생의 여러 혁신과 쇄신할 일이 많지 않느냐. 여러 제도와 당정청 관계, 의사협회 등에서 그간 놓친 것은 없는지 국민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내서 고쳐 나가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KBS에서도 말이죠.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전당대회 룰 이런 거를 고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조영당 관계는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격려 댓글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